찬양하고 사랑의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제부터 토요일까지 13번 저랑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미나가 이제 기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지질학이고요. 그리고 텍사스에 가면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연구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일반인들한테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창조과학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비영리 재단이죠. 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목포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진행을 하죠. 여러분, 기원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 대답은 아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또는 아니오로 하는 건데 아멘은 좋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근데 왜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을 왜 믿을까 나는?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가 너 하나님 왜 믿니? 왜 믿는지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만 대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믿으실까요?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입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대라 그러면 바로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입에서 막 얘기가 나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창조자니까, 그죠? 구원자니까 그 얘기 다 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란 것은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안 믿어도 뭐예요? 사실인 게 사실이죠. 이게 우리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그죠? 이게 감격인 거예요.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다니.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뭐죠? 사실인데 저쪽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아닌 거, 현실 아닌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건 이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 아닌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현실은 사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첫 장을 넘기면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땅이라고 하는 물질, 첫 번째 물질 지구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13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나눌 내용입니다. 이 모든 걸 초월한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창조자가 한 명 더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 지금 그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예수님을 쓰는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 여러분 지금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전능한 분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한 분은 어떤 분밖에 될 수 없냐 하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 그분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창조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창조자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이제 저랑 헤어질 때까지 이 얘기는 한 100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자, 벌써 2번 얘기했죠?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전능하심과 그분의 좋은 성품,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다? 좋게 짓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요? 전능한데 좋은 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좋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 돼요. 전능한데 좋은 분. 네. 근데 여러분 그분 전능했는데 좋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거죠? 타락한 겁니다. 네,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네, 안 좋아진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네,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예, 노아 가족 8명이 나왔을 때 이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겨울 한국 정말 추웠죠? 여러분 미국은 동부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정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LA인데 지금은 LA는 올해 겨울에서 최고 높은 기온, 가장 더웠던 또 겨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추위와 더위는 처음 모습이다 아니다? 여러분 춥고 더워가지고 불편하죠? 처음 모습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변화예요. 조치예요. 자, 이 8명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쏘면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로 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 자, 이제 제일 큰 소리 제일 많이 나오는 학생들, 너무 불편하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 때문이냐? 우리의 죄와 그분을 대적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죠?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자식한테 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갈빗뼈에서 만들어진 거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무리 궁리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아담이 흙에서 창조된 거 믿으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절대 못 믿어요. 그건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흩어지면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한 세대만 끊겨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택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너 정말 내 형상이다. 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 좋았던 그거 갈 수 있는 길을 열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라고. 뭐라고요?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와서 내가 더 구원자다 그랬는데 그 구원자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으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 전능한 분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능한 분은 창조자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다 잊어버린 땅에 이 성경책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책을 받는 나라마다, 받는 사람마다 이 앞에 잊어버렸던 이 일, 이걸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이 만약 사실이 아니면 말이에요, 예수님 왜 온 거예요? 그죠?
언제 가졌길래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죽는 얘기는 뭐야? 죄의 삭은 사망. 근데 하나님이 또 왜 죽어? 내가 누구니까? 그분의 형상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정말 내 형상이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믿는 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처음 좋았던 그 상황에 가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 뭐가 사실인 게 있어야지. 자,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다 이 내용 어디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세요. 사실 아닌데 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결국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3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 믿는 거 맞는 거야? 네. 자, 우리 기대가 되세요? 네. 얼마나 사실인가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요즘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경이 사실일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원숭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나요? 안 닮았잖아요. 네. 솔직히 여러분 닮은 데도 있죠? 이제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얘기도 우리가 차차차 다룰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동물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생존 경쟁에 의해 가지고 그 자연이 좋아하는 것이 선택돼서 자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고등한 게 누구란 얘기예요? 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나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개나 개나리꽃이나 작은 미생물이나 모두 뭐예요? 다 한 공통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쫓아가면 우리가 다 한 조상에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성경 얘기하고는 반대예요. 그죠?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네, 처음이 좋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뭐예요? 생존 경쟁, 진화와 멸종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건 분명히 성경하고 뭐예요? 네,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제 논하려고 그러는데, 논할 때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먼저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왜? 우리 자녀들, 학생들 다 진화론 배워요. 맞습니까?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원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중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러므로 곧바로 진화론자들은 뭐를 만들었냐면 어떠한 공통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로? 예, 우리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 공통조성을 예전에는 빠진 고리, 믹싱 링크라 불렀고, 최근에는 되게 유인원이라 그럽니다. 에이프맨. 그래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닐까 네, 걱정되죠? 네, 여러분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다 그림이니까. 중요한 얘기 그림이란 사실, 그죠? 분명한 건 뭐냐면 진화론이 맞다면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혹시 빠진 고리가 아닐까? 라고 발표까지 한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신문에 나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어디까지? 교과서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아는데 먼저 이 빠진 고리였다라고 발표된 것들이 뭐로 결론이 났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 천천히 하면 정말 지루하거든요. 네, 결론 다 하는데
굉장히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들 지금 제가 소개할 것들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때, 우리 학생들 나이 때 다 교과서에 들어있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들어서 어떤 진화론자도 이걸 가지고 진화해진 거 내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빠졌어요. 어떤 맨 마지막까지 남은 거 얘기하겠지만, 예, 미국 다 빠졌어요. 예, 근데 일본하고 중국 가니까 아직까지 들어있더라고. 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빠진 거라고 발표된 게 바로 자바원이라는 겁니다. 1891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는데 머리덮개 뼈하고 다리뼈가 발견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사람으로 결론났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어요. 아니, 사람으로 결론난 거예요. 우리 이제 교과서에 한 40-50년 동안 있던 게 바로 필트다운이라고 있는데, 자, 이 필트다운이는 1912년에 영국에서 발견됐는데 머리덮개 뼈하고 이제 턱뼈. 나중에 이제 이것이 조작한 거로 결론났죠. 그래서 머리덮개 뼈는 화학 처리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든 거고, 턱뼈는 원숭이 턱뼈를 이제 사람에 맞춘 거예요. 줄로 연마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한 사람이 누굴까? 자, 교과서까지 들어갔는데, 그죠? 범인을 잡으려고 그랬겠죠? 예, 근데 그 범인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 탐정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탐정소설이 뭔가요? 셜록 홈즈죠, 그죠? 누가 지었죠? 코난 도일. 코난 도일이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코난 도일 얘기는 제가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예요. 셜록 홈즈를 지을 때 그 안에 진화론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진화론 내용인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자,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빨 하나가 발견돼요. 이빨 하나. 저 세계사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 붙어 있었어요. 교과서에. 이걸 여러분 이빨 하나로 만든 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건 나중에 뭐예요? 돼지 이빨로 결론났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되게 빠진 고리, 그럼 대명사가 바로 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죠?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루시라는 거 아직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루시를 보겠는데, 루시는 73년도에 발견됐는데 이 몸통을 보면 파리 기다란 원숭이의 몸통이에요. 자, 근데 다리뼈가 이게 무릎뼈가 이제 사람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4발로 걷다가 어떻게 2발로 걷기 시작한 바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몸통하고 다리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3km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예요. 자, 교과서에 이런 거 써 있는 교과서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럼 같은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죠? 3km 밖에서 이 루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 몸 한쪽으로 뭐 이쪽으로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한쪽 발로 와가지고 뭐 죽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 저널, 과학 논문지 그러면은 2 논문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네이처지가 논문 유명하죠. 영국에서 발행된. 그다음에 사이언스가 유명해요. 그럼 미국에서 발행되는 가장 권위 있는 논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미 루시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기 네이처지에서 나온 것처럼 루시브로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는 루시가 뭐라고요? 영어로 너클워커 원숭이란 얘기예요.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직까지 있어요. 자, 사이언스에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안에 이제 루시가 있었던 거죠. 아플사 그녀는 뭐라고요? 전형적인 주먹으로는 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클워커. 여러분, 자, 결국 이 루시도 우리 교과서에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결국 빠지죠.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 교과서 얘기 몇 명 나올 거예요. 몇 번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교과서는 속성상 한 번 들어가면 어떠냐면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 왜?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교과서는 무조건 뭐냐 하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필트다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듯이 지금 우리 자녀들은 루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나 사라진 거나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 두개골이 만약에 어떤 두개골이 발견되면 진화론자들 궁금한 게 뭘까요? 이 원래 얼굴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 두개골, 이 그림은 이제 그 루시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두개골인데, 자,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죽은 다음에 제 두개골을 우리 후손들이 꺼내가지고 우리 해부학자한테
우리 조상님 얼굴 창조가 뭐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복원시켜 주세요.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두개골 가지고. 제 두개골이나 여러분 두개골이나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마가 이렇게 우둘두둘한지 알 수 있을까요? 눈알이 얼마큼 돌출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코가 들창코인지, 턱수염이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머리 이렇게 올백으로 넘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보면서 어떡하죠? 끄덕끄덕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과학자들이 그러냐? 아니죠. 그럼 다 화가로 바꾸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과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두개골 가지고 그림 그린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했겠죠. 뭐라고? 이게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인데 두 개를 섞여서 그려달라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개골들 다 결론 났어요. 여러분 이 두개골들은 말을 안 해요. 아무리 가서 물어보세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걸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린 다 해석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자기의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해석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못해요. 화석은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단지 뭐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한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레털리 발자국이라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말해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발자국만, 이 온몸이 다 발견돼도 못 그리는데 발자국만 가지고 온몸에 털이 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사람 발자국으로 해서 사이언스에서 결론 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학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레털리 발자국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 발자국 옆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 끄덕거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네. 이 그림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두개골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맨 밑에부터 4밀리언이니까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적혀 있는 그림들 보셨죠? 맞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 진화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두개골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이 그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개골들은 정말로 띄엄띄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도 없잖아요. 널려 있는 걸 진화론자들이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70억 된다 그래요. 70억을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고도 여분이 남아요. 70억을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자, 근데 오늘날 발견된 두개골 있죠. 진화의 조상이라고 한 거 진화론자들이 그걸 다 모아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모퉁이 못 채워요. 무슨 얘기 아세요? 얼마나 드물게 발견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진화에 대한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뭐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원숭이 닮은 건 밑에다가, 사람 더 닮은 건 어디? 위에다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구의 나이 할 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지질학자도 인류학자도 화석은 나이를 측정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자신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끄덕끄덕 거려요. 진화 맞네. 여러분 지금 한 줄로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누가 더 원숭이 더 낫고 원숭이 사람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보고서 끄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거주까지 씌웠잖아요. 자 그럼 더 믿어지죠? 맞습니까? 줄까지 걷죠? 그거 더 믿음직스럽죠? 근데 여러분 더더욱 진화론이에요. 더더욱 해석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해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빠진 걸 찾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화석 기록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논문들은 다 일반 논문들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헛손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도 없다. 두개골이 많이 발견되지도 않지만 그걸 가지고 뭐가 더 진화되고 덜 진화하는지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 사라진 건 어떻다? 없습니다. 우린 발표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 거의 없어요. 왜? 진화론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매년 공문을 보내요. 공개 논쟁하고 싶다고. 여러분, 진화론 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어느 진화론자에 나왔다, 공개 논쟁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발표됐던 두개골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당장 공격받기 때문에. 자, 이제 이 표가 아주 재밌어요. 여태까지 인류의 진화의 두개골, 조상이라고 해가 제일 먼저 발표된 게 바로 자바원인인데 몇 년도예요? 1891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찰스 다윈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자, 종의 기원인데 말이에요. 이 종의 기원이 언제 출판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대화가 통하면.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이때 다윈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생각했어요. 다윈은.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윈이 진화론 쓸 때 말이에요. 종의 기원 쓸 때는 이런 두개골이 발견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발표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빠진 고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게 아니에요. 아세요?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찾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아닌 거로 다 결론 났잖아요, 지금은. 맞습니까? 자, 우리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이 빠진 걸 찾기 시작한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 아직까지 단 하나도 메꿔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정말 그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면 이미 벌써 발견돼야 돼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 말고 다른 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석. 제가 원래 전공이 지질학이니까 저는 뭐 화석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LA는 저희 사무실에도 화석 정말 많아요. 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화석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물고기, 나방, 새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화석에 대한 이제 정의가 뭐냐면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예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그죠?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이지 뭐. 자, 근데 분명히 과거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화석에 있는 거죠? 자, 진화론자들 뭐라 그래요? 과거에 진화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맞죠? 자, 그러므로 만약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하고 화석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진화론자들 예나 지금이나 진화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이 껍데기를 벗고 자꾸 헤엄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로 됐다? 첫 번째 척추동물이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자, 물고기가 웬일인지 육지를 쳐다본 거예요. 그죠? 걷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가지고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된 거예요. 자, 양서류, 여러분 개구리 알 아시죠? 알. 말랑말랑한 거 육지에서 자꾸 터지죠? 그러니까 알 낳는 걸 자꾸 연습을 한 거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딱딱한 알을 낳게 된 우리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된 거예요. 자, 이 파충류가 근데 감히 어딜 쳐다본 거예요? 하늘을. 그 나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해가지고 뭐로? 새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한편 어떤 파충류는 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 낳는 거를 계속 개선한 거예요. 개선하다 보니까 바로 뭘 낳은 거죠?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유류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고등한 뭐가 됐다? 사람으로 됐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순서예요. 간단한 것은 뭐로? 복잡한 거. 여러분, 다 웃었죠? 근데 이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맞습니까? 웃긴 얘기 아니에요. 왜? 교과서에서 다 배우잖아요. 웃긴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분명한 건 살아있는 것 가운데도 이 중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했어요.
발표됐다가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당연히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지금 얘기하게 될 화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성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억이 넘어요. 여러분, 제가 미시건에 있는 우리 코너스턴 대학이라는 데에서 지질학 우리 대학교 강사 생활할 때 다리에 걸리는 게 다 조개화석이었어요. 네. 거기 석회암적이니까 수백억이 넘어요. 제가 우리 일주일 전에 제가 살았던 우리 샌디에고라고 하는 도시 그 동쪽에 엔자버레고라는 그 주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이 다 조개화석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로 진화했다라고요? 물고기로 진화했다 그러잖아요. 물고기 화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사무실에 100마리가 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지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가 단 한 건도 보고조차 된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아직 단 한 건도 없어요. 저기 나와 있는 이 로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화석 기록이나 어디에서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지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물고기에서 양서류 없어요. 4-5개 발표됐다가 다 사라졌어요. 이거 가지고 들이대는 진화론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박쥐입니다. 네. 이게 뭐예요? 나방. 여러분, 곤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화 이론이 없는 거 아세요? 우리 곤충학의 아버지 그럼 누군가요? 우리 파브르 장님, 파브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파브르입니다. 이 사람은 다윈하고 동시대 과학자예요. 이때 여러분, 가장 진화론을 반박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파브르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서 내 신앙을 가져가는 게 내 몸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확실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엔 모두 광신자가 있는데 그 광신자가 뭐라 하면 무신론자가 광신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 과학자, 우리 세미나 할 때 또 나옵니다. 새벽 예배 때 꼭 나와야 돼요. 얼마나 감동적이지 몰라요. 네,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새 아니겠어요? 새? 기다가 난다는 건 정말 뭐죠? 이거 어마어마하죠. 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날아다니는 경이적인 이 새에 대한 조상을 누구로 꼽은 거예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로 꼽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파충류하고 새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하필이면 파충류를 새의 조상으로 꼽았을까요? 너무나도 다르죠?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둘 다 뭘? 둘 다 알 낳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근데 오늘날 파충류는 뱀처럼 발이 없든지, 그죠? 아니면 다 네 발로 걷죠? 여러분, 네 발로 걷다가 날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두 발로 걸었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 가운데 두 발로 가진 파충류는 없어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어디에 눈을 돌렸을까요? 화석이죠, 뭐. 화석에는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공룡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두 발 가진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자, 일단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석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발표된 게 바로 뭐죠?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알죠? 뭐 공부 열심히 하니까. 피조새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 스크린이 좋아가지고 밑에 가운데 머리 보이세요? 앞에 날개 보이죠? 몸통, 꼬리 보이죠? 여러분, 시조새가 공룡에서 진화했다 그러는데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네? 자, 우리 제가 좀 보기를 좀 드려야지. 30m 첫 번째 아시겠죠? 10m, 5m, 30cm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0m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m. 네, 좋습니다. 5m. 네, 모르면 되게 3번이야. 되게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0cm. 네, 오늘 다수결 원칙에 해가지고 30cm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딱 30cm밖에 안 돼요. 이 사이즈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책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비둘기와 까마귀가 죽어도 이 모습 되는 거 아세요? 우리 사이언스에서 우리 알렌 페두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의 새며 뭐라고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떠한 말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그때도 결론이 뭐죠?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도 반파충류도 아닌 뭐라고요? 한 마리 조류. 그래도 안 빼니까 또 나왔어요. 우리 재작년에 3년 전이네 벌써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5년 전쯤에 이 시조새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 있죠.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 어떻게 했죠? 시조새를 교과서에서 뺀 적이 있어요. 아니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터넷 신문에서 뭐라고 났나요? 이 기사 제목이 한국 교과부 창조론자한테 무릎 꿇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난리가 나고 댓글 쫙 달린 거예요. 보니까 제 이름도 써 있더라고. 이재만이란 작자들 때문에 뭐. 여러분 결국 교과부가 어떻게 했죠? 다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창조론자한테 밀려가지고 시조새를 빼는 시대가 아니에요. 뺄 수밖에 없었으니까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댓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서울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중화동에 이제 거기 키스트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원. 거기 이제 많이 다니신대요, 그 교회. 근데 여기 세미나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했더니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이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과학자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빠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죠? 과학자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여기 쫙 앉아 있구만. 물어봤어요. 과학자들 뭐 하시냐고. 웃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이 나옵니까? 그랬어요. 웃기만 하세요. 수천 건 나오죠? 그러니까 맞대요. 그 수천 건 가운데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해요.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대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무서워요. 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보편화되거든요. 그러므로 빠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 다 사실을 배웠으니까. 예.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시조새가 이렇게 결정난 거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대요. 아세요? 이 교과서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둘 다 달걀 낳는데 여러분 달걀이 말이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걀이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 숨을 쉬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달걀 껍질이 수천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여러분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인 거 아세요? 내막 있고 외막 있고 힘줄이 있고 노란자 흰자 공기주머니 이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잘못돼도 여러분 병아리로 안 되는 거 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닭이 달걀 난 것 같아요? 닭이 달걀 만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님들,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딸 만드셨어요? 그거 나오던데요? 나와 있는데 어떡해? 여러분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 건 언제나 달걀은 닭이에요. 닭에서부터. 달걀은 닭 끝도 없지. 이 정답은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한 세대만 끊겨도 잊어버려요. 도저히 깨달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다고 할 땐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가면 수학 문제 못 푸는 게 없어. 이 사람한테 가면 컴퓨터 다 고쳐. 이게 전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다고 할 때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돼. 저는 확실히 알아요. 닭이 먼저라는 거.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채소를 만들 때 여러분 채소 씨를 만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씨 맺는 채소. 달걀 낳는 닭.
그러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 외에는 여러분 구원자 될 수 없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깃털이 나오겠어요, 한 마리가.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수행돼야지 말할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과학자도 여태까지 파충류가에서 깃털이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실험에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야. 근데 증거가 뭐가 뒷받침되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릴 논문들은 모두가 1980년도 초반 논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이 1980년도에 시카고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큰 회의를 했어요. 그때 160명의 진화론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자 얘기였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유명한 진화론자까지 다 모였어요. 그때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아직까지 전이 화석 중간 단계는 없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저기 나온 것처럼 이제부터 논문만 읽겠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 마이클 루즈, 한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마이클 루즈.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만한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중간이 없는 겁니다. 자, 마크 리들리, 영국 사람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진화론자도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개 논쟁이 있을 때 어떤 진화론자도 여러분 화석 갖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세요? 없어요, 여러분. 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콜린 패터슨이라고 영국의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 상위 고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중간 단계 화석 전이 형태의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내 책에, 자기 책에 사진을 넣었을 거라고. 사진이란 건 어떤 거죠? 아니, 눈에 본 걸 찍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네, 다윈입니다. 자, 다윈이 진화론 언제 썼다고요? 종의견 1800? 같이 하겠습니다. 59년. 여러분, 이때 자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1872년에 13년 후에 이 사람이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이 사람. 그 책엔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화석이었어요. 자, 이 사람의 경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질학은 그럼 훌륭한 단계적 고리, 중간 단계 화석 없다는 거예요. 이는 진화론의 뭐라고요? 가장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영어로 하면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화석은 진화와 반대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반대라는 생각 가지고 다윈은 죽은 거예요. 이 딜레마가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 풀린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 또 정리해야 돼. 자, 중간 단계 화석이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과는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중간 단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벌써 발견됐어야 돼요. 살아있는 게 너무나 많죠? 네, 화석이 얼마나 많은데 잘못된 믿음이죠. 16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교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자, 우리 잘 따라오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화석을 왜 배워,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 그러면 우리 지구의 역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있죠. 뭐 학생들 아니래도 뭐 다 알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또 잘게 나눴잖아요. 맨 밑에 캠브리아기, 뭐 오르드시에 쫙 나와 있죠. 더 잘게 나눴죠. 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그 시대 대표적인 화석이 있죠.
맞습니까? 예.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오른쪽에다 그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건 1차적으로 다 뭐로 만든 거냐 하면 화석으로 만든 거예요. 당연하지. 자, 우리 메뉴에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람 살기 이전이니까 다 화석이겠죠. 같이 살면 더 생물을 넣게 다 화석이 100%. 자, 근데 여러분, 지구상의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지질세표라고 그러죠. 지질세표 순서대로 고스란히 화석이 순서적으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눈치 빠르네. 어디밖에 없을까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데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사람 화석부터 맨 밑에 해양 무척지동물 조개 화석까지 진화 역순으로 발견됐는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는 걸 여러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뭐로? 진화의 순서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면서 진화 맞네 이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이렇게 과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계속 얘기했죠. 나예요, 나.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다가 생존 경쟁하다가 내가 됐다? 이 얘기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 저하고 헤어질 때까지 매번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줄 거예요. 왜? 지금 교과서에 과학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과학책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이 그림입니다. 지구상에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지질학자들 다 알아요. 이를 나이를 측정하냐?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나이 측정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진화의 믿음으로 화석을 순서적으로 모아온 거예요. 화석은 여러분 진화선으로 발견한대요. 자, 이제 교과서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있죠. 우리 후추나방 그래가지고 혹시 아세요?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 색깔이 밝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림 아시겠죠? 밝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나방이 눈에 잘 띄어요? 대답을 하면서 해야 돼요. 어느 나방이? 검은색이 눈에 잘 띄죠? 검은 것만 새들이 잡아먹은 거야.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하얀색이 나방 숫자가 많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나무 색깔이 어떻게 된 거죠? 공해 때문에 어두워졌죠? 어느 게 눈에 잘 띄었어요? 하얀 거죠? 이제 꼭 검은 거라는 사람이 꼭 한두 번씩 나와. 하얀 거죠? 하얀 것만 잡아먹겠죠. 그래서 검은색 나방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진화론 책이 아직 나와 있잖아요. 교과서에 자연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얀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된 거예요? 뭐만 바뀐 거죠? 이게 나무 색깔이 바뀌어서 나방에 뭐가 바뀐 거예요? 나방의 컬러가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개체 숫자가 바뀐 거죠. 숫자가. 맞습니까? 하얀 나방이 많다가 뭐가? 검은 나방이 많아진 거죠? 하얀 게 검은 거로 변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건 진화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논문은 조작한 논문이에요. 네. 본드로 나방 붙여가지고 사진 찍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같은 논문인지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낮은 수준의 논문인지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목포에서 나방을 카운트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우리 목포 나방을 카운트하자. 이 지겨운 일을 왜 시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과연 모든 나방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카운트해? 그죠? 카운트할 수도 없지만 카운트했다라고 쳐보세요. 도대체 이 나방이 말이야 한 평으로 날아가서 줄어들었는지 날아와서 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낮은 수준의 논문인지 몰라요. 조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교과서 있죠?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논문은 언제 쓴 논문이냐면 1950년에 쓴 논문이에요.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죠? 1700년도 말. 이거 논문 쓴 사람은 그때 살아본 적도 없어. 근데 아직까지 이 나방 얘기만 나오면 무슨 얘기 나와요? 산업혁명. 조작한 논문.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이런 것도 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도룡뇽
도룡뇽 보니까 누구 생각나네?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여러분, 이들이 모양이 다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한 조상에서 파생된 증거다. 아직까지 있잖아요, 교과서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생물학계의 최고의 이조 논문인 거 아세요? 이게 1800년도 말에 쓴 논문입니다. 위의 그림이 다 진화론자 해켈이 붙일 거 붙이고 띄일 거 띄어서 조작한 그림이에요. 밑에가 진짜 그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자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 누구냐면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00년,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야 한다. 이 진화론자가 한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자, 미국에서 4년 전에 다 뺐습니다. 네. 자, 한국도 결국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빠질 때 진통 좀 겪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이것도 말화석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말발굽이 4개였다, 3개였다, 2개였다, 한 달로 진화됐다. 여러분, 이것도 1800년도 말의 논문이에요. 미국에서 4년 전에 아까 그 논문하고 같이 빠졌어요, 교과서에 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말의 진화를 보여준 처음 전시물 제거됐다. 이건 다 연대를 추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여러분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화론에 대한 것만큼은 하나도 맞은 게 없는 거 아세요? 네. 이것도 한국도 결국 언제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우리 영향을 받고 있겠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우리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자,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네. 자, 이제 지질학적인 얘기 좀 말고 생물학적인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어를 하나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변이. 자, 변이란 단어가 있고 진화란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변이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얀 강아지하고 검은 강아지하고 새끼 낳을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새끼 나면 어떤 강아지 나요? 바둑이 났죠. 자, 근데 나는데 여전히 뭐예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개죠. 네,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제가 썼습니다.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죠. 다양해질 수 있지만 서로 이들은 교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에 있는 유전자, DNA가 똑같기 때문에 교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뭐라 그런다? 변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윈이 말해요. 진화론을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그죠? 세계 일주를 하는데 1832년에서 36년까지 세계 일주를 하다가 갈라파고스 섬, 이게 이제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동쪽 끝에 있는 섬이죠. 여길 갔더니 핀치새가 있었는데, 방울새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핀치새가 있었는데 어떤 놈 부리가 짧고 어떤 놈 부리가 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부리 긴 거부터 짧은 거 나열해 봤겠죠? 나열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핀치라고 하는 종류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로도 변하지 않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한 종류 안에서 부리가 짧은 것도 나오고 긴 것도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코 큰 사람, 코 작은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변이에 의해 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아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의기원의 체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윈은 이때 뭐에 대한 개념이 없었냐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언제 처음 알았냐면 그게 바로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입니다. 자, 유전 법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교회인지 교실인지 모르겠죠.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되면 교회예요, 교회. 사랑의 교회. 자, 근데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완두콩이죠. 완두콩,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 교배했더니 다양해지더라 이거지?
아무리 다양해져도 여전히 뭐예요? 완두콩. 멘델의 유전 법칙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다양해져도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한 종류 안에서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정말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다? 완두콩. 다윈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멘델이 이걸 발표한 게 언제냐면 1866년입니다. 자, 아까 우리 종회기원이 몇 년도에 출판됐다고요? 1859년. 자, 몇 년 차이죠? 7년 차이죠. 여러분, 7년이라는 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발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멘델 옷을 보니까 이분은 뭐 하셨던 분 같아요? 신부였어요.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칙, 여러분, 이 법칙이 생물학계의 첫 번째 법칙인 거 아세요? 네. 이 법칙, 이 위대한 논문을 냈는데 너무나 시시한 논문에다 내는 바람에 생물학자 중에 이 사람 논문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논문을 언제 발견했냐면 35년이 지난 1900년에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뭐가 다 퍼졌어요? 세상에 진화론이 다 퍼진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알려줬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을 거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은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뭐였으니까? 변이였거든요. 자, 우리 변이와 진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진화론에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 창조과학,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진화론자들 얘기할 때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한테. 첫 번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말해보라. 하나도 없거든요. 두 번째, 종류가 변한 게 있으면 실험에 의해서 얘기해보라.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 정보 있죠. 저에 대한 유전 정보는 다 어디서 온 건가요? 100%. 엄마하고 아빠지 뭐. 혹시 엄마 아빠 아닌 데서 유전 정보 얻은 사람? 없죠? 엄마 아빠의 이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엄마 아빠에서 온 거 말고 나머지가 내 안에서 유전 정보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죠? 여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공개 논쟁에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류라는 걸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자, 묶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3일을 할애하세요.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종류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죠. 뭐 그걸 사용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종류란 말이 단어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등장해요. 자, 이제 우리 3일 후에 새벽 예배 때 또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 동물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방주에 타죠. 방주에 탈 때 종류대로 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종류대로 태우는 이유가 써 있어요. 목적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야,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엔 이미 하나님께서 유전적 분류를 하고 계셨어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뭐라 그런다? 종류. 자, 우리 한국에 얼마 있으면 이제 봄이 되겠죠.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벚꽃 막 피잖아요.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닐까요? 꼭 온갖 꽃으로 다 묻겠죠. 뭐 벚꽃만 돌아다니 벌나비가 어디 있어요? 다 돌아다니지. 온갖 꽃가루 다 묻어도 여러분 진달래 꽃에 딱 앉으면 진달래 암술은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뭐하고만 반응하는지 아세요? 진달래 꽃가루. 자기 유전자 DNA가 맞는 것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 꽃에서 뭐밖에 안 나오죠? 어려운 얘기 아닌데 굉장히 심각하네 얼굴이. 진달래 꽃 나오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나지, 예, 팥 심은 데 팥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류란 걸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온갖 새들이 나르는데 말이에요. 예, 이제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다른 종류한테 눈 돌리는 새 관찰한 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비둘기한테 눈 돌리는 거 보셨어요? 눈 돌린 적도 없지만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나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알 못 나요. 여러분, 난다는 게 얼마나 경이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여러분 숨 못 쉬어요. 새는 여러분 들이마시는 것과 내뱉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날면서도 숨 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빨리 날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깃털이 완벽하게 새의 체온을 보호해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어떤 논문에도 깃털이 어디서 진화됐는지 여러분 과정을 쓴 책이 없는 거 아세요? 본 적이 있어야지. 실험에서 얻은 적이 있어야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암놈이 알을 낳잖아요. 순놈이 수정액을 푸는데 자기 헷갈리는 물고기 본 적 없다는 얘기예요. 갈치가 여러분 꽁치 근처 얼쩡거려 끝이야. 알 못 나요. 왜?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한 다음에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명령까지 해요. 뭐라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동물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자기 종류가 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아야 돼요. 하루살이는 자기 종류 찾다가 하루만 지나면 멸종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슬아슬한 게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 이 조율하는 거, 이거 하나만 끝나도 번식 못해요. 종류란 말은 다른 종류하고 새끼 못 난다는 거죠.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종류하고 새끼를 못 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끼를 낳으라고 명령해. 아세요? 이 아슬아슬한 거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한 분이거든.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 모르면 온갖 상상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의 동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5번이나 사용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아세요? 여러분, 진화로 하면 떠오르는 게 기린이죠.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어요? 그거 봐, 여러분, 교과서 얘기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교과서에 막강한 파워예요. 지금 뭐 교과서님이 자꾸 싸우죠, 지금 누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세뇌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기린이 여러분 4m, 5m까지 되는데 말이에요. 기린이 목이 길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나 보네. 교과서 틀렸다 보니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겠죠. 네, 여러분, 기린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혈압 가지고 이 심장 가지고는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린이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 아세요? 이거를 펌프를 해줘야 돼. 뇌보다 심장이 큰 기린밖에 없어요. 펌프를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목이 긴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이 긴 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다 틀린 얘기야. 상식적으로도.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혈압이 그러면 항상 유리하냐? 아니에요. 기린이 여러분 위에 있는 나뭇잎만 먹어요? 나뭇가지만 먹어요? 물도 먹어야지. 근데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냐면 여러분, 피가 뇌에 다 물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린 보면 물 잘 먹어. 좀 어색하지. 어색하지만 잘 먹어요. 어떻게 잘 먹을까 해서 안에를 열어보니까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밸브가 작동돼가지고 피가 안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진화대가 될까요?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기린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머리카락 나오신 분, 여러분, 그냥 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공이 전 지질학입니다. 지질학은 돌에 된 건 학문이에요. 돌. 우리 몸에 돌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돌일까요? 꼭 이때 머리 만진 사람 꼭 나와. 네. 여러분 제일 단단한 게 돌이겠죠. 어디 치아예요, 치아. 치아는 여러분 인회석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그렇게 흔한 돌이에요. 자, 근데 치아는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네. 저는 저희 딸이 저는 딸이 둘인데 첫 애가 치아가 날 때 너무 감격적이어서 왜 제 전공 분야가 드디어 하나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여러분 나오는데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 근데 성장하면 이 아구가 커져가지고 이빨이 안 맞는 거예요, 전니가. 그럼 어때요? 또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위치에서, 완벽한 모양으로 그걸 밀어내. 그 자리에 참. 여러분이 노력하신 분. 그 되던데요, 그냥? 여러분, 노력해야지 됐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네. 여러분, 이 기린이 왜 목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먹다가 그러다가 창조로 바뀌어. 왜 목일까요, 기린이? 과학적으로. 여러분, 목이 긴 이유는 기린이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처럼 과학적인 답은 없어. 왜? 과학자가 한 건 두 가지가 수행된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예가 있어야 되죠.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은 기린은 기린밖에 안 나던데요. 과학자가 했던 모든 실험은 기린 교배해야만 기린이 나오던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린은 처음부터 뭐 해야 돼? 기린만 그래 하는 거 다른 종류대로 된 거 맞아요? 예? 알고 보면 쉬워요. 저 그래서 이놈은 너무나 좋아해요.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 엄마 아빠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명체 발견된 적이 없다.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다른 거 나온 예가 있으면 대박.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되어 있어요, 진짜. 자, 근데 그 중에 독특한 존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죠?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뭔가요? 네? 자,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만 해봅시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갈 거예요. 준비해서. 네? 뭐가 달라요? 다르게 생겼지. 맞아요. 다르게 생겼어. 그 다음. 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그 옆에 다시 올 거예요. 네. 그다음. 갑자기 시키면 안 나와. 집에 가서 나와 생각이. 그 옆에. 네? 그 옆에. 와, 이렇게 안 나오기 처음에 그 옆에. 영혼이 있어요. 아, 좋아요. 그죠? 네. 성경적인 얘기는 안 해. 그 옆에. 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제가 할게요,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말하죠. 맞습니까? 언어가 있어요. 예술이 있어요. 그죠? 창조적, 도사적, 종교적.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동물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대략 이 중에 하나가 나와요. 모양 다르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가 나와, 이상하게. 모양도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이들은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청자적 능력, 도구 사용의 능력, 종교적 행위, 이건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걸 더 많이 얘기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에 진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들어왔냐면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현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거의 역사학자들 이 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건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언제가부터 우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생각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고등동물, 영장류. 언제부터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우리 나 동물 중에 하나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 독특한 단어 하나를 썼어요. 3번 연거푸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이 뭔지 아세요? 형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우리 잘 아는 단어 이미지 알죠? 자, 우리 일본에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을 갑니다. 일본에 제가 이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그러거든요. 이재만이가 아니에요? 이재만이가 윤사마 이미지가 나지 않냐고. 젊은 세대는 잘 모르죠? 약간 잘생긴 사람이에요. 분위기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안 닮았으니까. 이미지란 건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너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고, 너는 누굴 닮았다? 끊임없이 하나님 날 닮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보이는 거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조자예요.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를. 넌 누구냐? 창조자의 형상, 날 닮았다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롭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는 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해? 낮에도 드렸는데 저녁도 또 드려야 돼. 자유가 없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누구에서부터 출발이냐?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우리의 한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없어. 어느 분하고 가장 닮은 것 같아? 보이는 존재 가운데 동물 누구하고 잘 닮아서? 이분 아니에요? 이분 원숭이. 진화론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동물 중에 하나 떨어진 거예요. 160년 동안 찾아봤거든요. 중간에 없어도 그들 마음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자는 유혹에 빠져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진화론자들한테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진화론자들 믿음으로 믿는다 그랬죠. 우리도 믿음으로 믿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 자,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성경에서 어디예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3절이 첫 번째 믿음으로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다 믿음으로 믿죠, 하나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다 얘기예요. 보이는 거 나타낸 거랑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여러분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진화론 믿어요. 그릇된 믿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릇된 믿음.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우리 안에 누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없으면 머리를 쓰면 쓸수록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 영국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영국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2%가 안 돼요. 진화론 받아들이면서 진화론 받아들이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런던 동물원에서 2005년도에 아직까지도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항의했어요. 왜? 다른 동물은 다 동물원 안에 있는데 왜 사람만 없냐? 넣어준 거예요. 아직도 돌아가면서 들어가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주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컵을 제가 하나의 태양계라고 할게요. 태양계 아시죠? 오케이? 태양계 밖에서 지구 못 찾아요.
그 정도 태양계가 커요. 태양계 점도 안 돼, 지구는. 태양계 밖에서 보면. 아시겠어요? 근데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은하계죠.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 안 보여요. 그 은하계가 몇 개예요? 1천억 개가 넘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엄청난 우주를 봐라. 그죠? 그 중에 우리의 은하계, 그 다음에 우리의 태양계, 그죠?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전라남도, 목포, 안에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뭐예요? 먼지 티끌도 안 되죠? 이게 태양계인데. 이게 태양계라 그럴 때 참 은하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를 합한 면적이에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얼굴 보셨군요. 그 정도로 은하계가 어떻다? 크다는 얘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때 미국 큰 나라예요. 미 대륙 밖에서 이거 못 찾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큰데 우리 목포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아마 봐도 먼지 티끌이죠. 이런 얘기 해보셨죠?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먼지 티끌끼리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근데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티끌이기 때문에. 자기도 삶이 힘들면 죽어도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누굴 먼저 봐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를 먼지 티끌로 만든 거 아세요? 동물 중에 하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대단하면 누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나 아니야. 내가 그분의 뭐가 되죠? 내가 그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어야지 그분의 능력이 커지고 그걸 보여주고, 그럼 누가 같이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가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먼지 티끌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을 바꿀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걸 확증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진화론자는 동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동물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린 그들을 어떻게 하는? 다스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알았으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 세상을 누가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 깨달아 알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혼자 골방에서 꼼꼼히 생각하니까 나 하나님의 형상이네. 깨달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 뭐 보고 알았죠? 우리가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한다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맡겼던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다 잊어버린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책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손에까지 온 겁니다. 이 목포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보이세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창조과학 사역을 할 때마다 억울해요. 우리가 이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 하나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냐? 내가 누군지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는 거예요. 곰곰이 깨달아서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진화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요? 이분을 만난 겁니다. 열어본 거예요. 종류대로. 맞네. 너무 쉽죠?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세운 곳이 있죠. 그게 바로 뭔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너 교회 안에 있냐? 아니면 교회 밖에 있냐? 교회 밖에서 혼자 곰곰이 깨달으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라고요? 진화론. 중간에 없어도 찾아야 되거든. 우리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정말 다르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린 여러분 동물 중 하나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분의 형상.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보이는 것들 보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만 우린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 모든 걸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통해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집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매번 집회마다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